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갑자기 뛰는 국민의힘 지지율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51.01%, 민주당의 지지율이 39.9%, 또 국힘의 지지율이 36.7%. 그러니까 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오차 범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이재명이 나름대로 집권한 지가 3개월도 안 된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를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8월 15일 날 사면 대상자 명단이 뜨면서부터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사면 명단에는 조국과 윤명희가 들어간 겁니다. 조국과 윤명희의 사면이 이런 결과를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 부부가 대학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교수 부부가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부정도 하지 않은 봉사도 했다 그러고 논문 비리도 저지르고, 이거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윤명희 사면한 게 아마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윤명희 어떤 인물입니까? 위안부 할머니 위안답시고 위안부 돈 걷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갈비 사치 먹고 이러다가 걸려서 징역 확정된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이런 사람을 사면을 해주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수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들은 뭘 중요시 했습니까? 2030 세대들하고 맨날 하는 말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외쳐놔놓고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조국이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거는, 그렇게 말은 잘해놔놓고 결과적으로 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입시비리 저지르고, 그게 2030 세대가 폭발한 이유입니다. 윤명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사면 날짜를 좀 바꾸든가.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윤명의 사면은 어떤 신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윤명의 사면이 어린이날에 조두순이 사면한 거와 똑같았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히나 과정의 공정을 중요시하는 2030 세대의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윤명 사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래 하니까 국힘으로서는 땡깁니다. 왜? 자꾸 이런 짓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이 확정돼도 부인이 감옥 속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는 자식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옥바라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혼 전에 일을 가지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털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다시 수사를 내서 입건을 시켜가지고 구속시켰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의자에 앉아 들어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병원에 검진하러 가는데 수갑 채우고 전자팔찌 채우고, 이런 무도한 정권이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국과 윤명의 사면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만약에 구속돼서 수사를 받을 정도라면, 아니 김영석이가 타지마을 간 거는 어떻습니까? 옷값은요
이런 거 수사할 때 한 번이라도 구작 수사 해본 적 있습니까? 법과사형 김혜경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가서 살아도 10배는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아마 이러한 짓을 하면 할수록 자유우파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의 생각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이는 사면되고 난 뒤에 참 가당찮지 않습니다. 지가 무슨 자범주제에 무슨 사당범이나 정치범인 것처럼 현충을 떡 참배해가지고 그 뒤에 SNS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잊자마자 좌파 시민단체가 동시에 고발을 하면서 정치특검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참 가당찮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놓고 조국은 또다시 한마디 더 남깁니다. 조국이 내년에 선거로 심판받겠답니다. 제가 무슨 사장범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닌 게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나오든 지방선거에 나오겠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머리 떠오르는 게 요놈도 부정선거의 맛을 봤구나. 아마 이재명이가 되는 걸 보고 지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거 나오기만 나오면 아니 당일 선거 대비해서 보수는 26% 적게 나오고 진보는 25% 많이 나오고 당일 선거에서 약 50% 이상 부정을 저지르는데 어느 누가 봐도 부정선거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봐도 비디오지만은 조기도 아마 부정선거의 맛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러한 암울한 상태에서 이들이 계속 좌파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당일 선거에 이재명의 득표율은 37.96%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62%는 이재명이 싫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 8월 16일 날, 지난 8월 16일 날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의 그 피켓을 보면서 한 가지 불빛을 본 겁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본 겁니다.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어찌 보면 내란 혐의는 이재명이 받아야 됩니다. 왜? 부정으로 해갖고 정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이재명이 받아야 됩니다. 60년 4.15 부정선거에서 부정선거 저질러가 내무부 장관하고 그 조폭도 우리는 사형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정선거 밝혀내고 나면 이재명 사형시켜야 돼요 이거. 근데 이재명이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 젊은 사람 피켓 내용이 탄핵이 아니고 정권 퇴진이었습니다. 정권 퇴진. 이 정권 퇴진이나 말이 나온 거는 사실은 50대 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난 뒤에도 좌파들은 탄핵만 했죠. 정권 퇴진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퇴진 운동,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권 퇴진 운동 다음에 피켓이 뭐였냐면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권 퇴진 운동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켓을 보는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불빛이 살아있다. 어두운 곳에서. 왜냐? 부정선거를 기치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좌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유우파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 임계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파의 생각을 가지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짓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인사를 보십시오. 인사 참사 아닙니까? 근데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저 사상범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국무총리가 됐고, 지금 이재명이 지금 미국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뭐 25일날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재명이 그전에 뭐랬습니까?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그 사람 행적에 대해서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권들이 있는데, 아니 노동부 장관을 어떤 양쪽의 기업과 노조 입장에서 공정히 처리할 사람을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또 민노총 출신을 갖다가 노동부 장관이고 교육부 장관을 정규직 출신을 갖다, 이런 식입니다. 우파적 사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좌파들은 계속 자클이 갈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당일 선거 비율 37.96%, 나머지 62%는 이재명이가 싫은 겁니다. 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12개의 혐의로 5개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권이 겁이 나냐 그러면 판사들도 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거는 반드시 바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